안녕하세요. 캔들의 신입니다. 먼저 지지난 영상부터 복귀해보면 9월 29일이었죠. 하락을 한다고 말씀해 드렸고 바로 그 다음날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하락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확히 여기 캔들을 보고 저는 숏 포지션에 진입했다고 텔레그램에 직접 말씀해 드렸고 분할 익절했지만 최종적으로 112%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여기 하락 캔들을 포착을 해서 하락이 의심된다고 말씀드렸고 부분 익절해서 최종적으로 80% 익절로 마무리한 걸 텔레그램에 업로드했습니다. 그리고 10월 3일이죠. 바로 이 영상에서는 이쪽 부근에서 이제 롱 자리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방송에서. 그 이후 텔레그램에서 이쪽 캔들을 보고 1시간봉 캔들의 흐름이 보시는 것처럼 너무 좋다고 말씀드렸고 이런 곳은 롱자리를 도전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상승을 했죠. 이렇게 해서 최근에 좀 방향성에 대한 분석이 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악플도 많았지만 이렇게 저 때문에 청산을 또 피했다는 좋은 댓글들도 있어서 굉장히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관점을 너무 100% 맹신하지 마시고 항상 투자는 본인 관점대로 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 관점에 그냥 참고 정도만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분명히 도움이 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그러면 그냥 가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나리오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드디어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던 실전 투자방을 개설을 했습니다. 당연히 비용은 전혀 없고 나중에 리딩방으로 전환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몇 가지 조건만 있을 뿐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서 같이 캔들 매매를 좀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전 투자방 이름은 캔들의 신전이라고 지었고 명예의 신전 방은 아직 오픈을 안 했어요. 왜냐면 거기서는 제가 지금 캔들 매매의 어떤 그 기본을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PDF로 쭉 작업을 해서 아마 한 300에서 400페이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완성이 되면 이제 명예의 신전에서 교육 자료로 쓸 거기 때문에 조금 저작권 등록도 해야 되고 해서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린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예상되는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매매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크게 시나리오는 저점이 여기 왼쪽인 시나리오와 바로 이 가운데인 시나리오 그리고 아직 저점이 나오지 않은 시나리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 고점에 대한 조정이 이건 많이 했죠.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된 하나의 파동의 조정파가 마무리가 됐다면 이제부터는 상승 파동이 시작되는데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여기까지가 한 파동 그리고 불규칙 플랫 다시 한 파동 해서 여기 W와 Y의 비율이 정확히 1대1을 충족을 했죠. 이렇게 파형이 형성이 될 경우에 한번 조정을 거치고 다시 상승하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엔딩으로 상승하는 시나리오죠. 그렇다면 지금 보이는 이 세 개의 파동 즉 WXY가 엔딩의 첫 상승 파동인데 범위와 규모를 보시면 상당히 큽니다. 저점부터 이 세 개의 파동이 엔딩의 첫 파, 그러니까 1파고 다시 한번 2파 조정, 3, 4, 5가 나오기 위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정도의 조정파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충분해 보이나요? 저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파동은 항상 파형과 규모 같은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규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노란색 선으로 보이는 이 세 개의 파동에 비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조정파동, 이 파동의 규모가 너무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하는 시나리오라고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한번 내려왔죠. 다시 조금 더 반등이 있다 하더라도 한 번은 더 내려가면서 어느 정도의 규모를 맞춰줄 확률이 저는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저점이 여기 이 부분인 시나리오가 있었죠. Y파 삼각 수렴 이후의 분출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이 저점 알파벳 이 부분에서 올라가는 상승 파동이 과연 추세 파동이냐 아니냐. 저는 그걸 추세 파동이 아니라고 봤죠. 하지만 혹시 만에 하나 이게 추세 파동이지 않을까라는 의심은 당연히 해볼 수 있겠죠.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을 15분봉으로 확대를 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탈자리 안주는 진짜 엄청난 이런 대상승의 불장을 가기 위해서의 선행 조건은 이런 초록색 형태의 임펄스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여기가 첫 임펄스 1파여야만 이렇게 조정파를 거치고 3파로 빵 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눈으로 볼 때 그냥 육안으로 볼 때는 이렇게 5개의 파동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엘리엇 파동 책을 보면 이 임펄스에 대한 조건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임펄스 조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엘리어트 파동에서 참고할 만한 어떤 그런 조건들이 있죠.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조건들을 취합해서 쓰는 거는 첫 번째가 바로 सब디비전이에요. 이거는 이제 분할이죠. 임펄스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5개의 뚜렷한 파동 분할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연장파에서. 자, 그럼 여기 선을 지워보고 한번 정확하게 분할이 좀 잘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첫 1파였던 여기를 보면은 명확하게 분할이 되지 않죠. 5개의 파동으로 분할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을 살펴보면 여기는 그래도 이렇게 5개의 파동으로 분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할은 되지 않죠. 물론 마지막 5파는 뭐 엔딩이나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감안을 해도 엔딩으로 보기에도 좀 애매하고 임펄스로 보기에는 당연히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탈락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조건이 익스텐션이죠. 익스텐션은 이렇게 1, 2, 3, 4, 5, 3이 여기죠. 3, 4, 5 이렇게 5개의 연장파 중에 이 1번과 3번과 5번 중에 하나는 가장 길어야 되고 그 길이가 두 번째로 긴 파동의 1.618배를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하나는 엄청 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1, 3, 5 중에. 근데 눈으로 보기 어떻죠? 3개의 파동이 1과 3과 5 하나도 연장이 된 게 없죠. 그러면 당연히 익스텐션도 탈락입니다. 3, 4번은 패스하고 중요한 것만 볼게요. 5번 적은 되돌림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항상 말하는 진짜 대불장에서는 탈자리 안 주고 간다는 게 왜 그러냐면 연장파에서는요 거의 조정이 없습니다. 원서에서도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이건 제가 직접 백테스팅을 다 해본 거예요. 그럼 이게 해당이 안 되면 임펄스가 아닐 확률이 높은데 지금 여기 가장 긴 파동인 3파동에서 자세히 확대해보면 벌써 2파에 이렇게 되돌림을 굉장히 크게 줬죠. 조정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데는 조정이 작지만 3파 전체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 3-2 그러니까 여기 조정파가 일단 크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탈락. 그 다음 6번, 7번은 간단해요. 여기 1, 2, 3, 4, 5가 있을 때 0-2 라인은 뭐냐면 여기 파동의 시작점을 제로라고 부르는데 제로와 2파의 끝 지점인 여기를 연결을 했을 때 여기 보이는 이 3파, 이 3파가 이 빨간 선을 건드리지 않아야 됩니다. 충족하죠? 그 다음 2사 라인은 더 간단하죠? 2사 라인은 2파의 끝과 4파의 끝을 이렇게 추세선을 그었을 때 이 3파와 5파가 이 빨간 선을 침범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성립을 합니다. 채널링은 넘어갈게요. 그러면 추세 파동의 조건, 즉 임펄스의 조건에서 8가지 중에서 한 5가지 정도가 성립을 하죠. 저는 이 5개만으로 이 임펄스에 대한 신뢰도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임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1번과 2번과 그 다음에 5번이 대부분 다 지켜지거든요. 뭐 볼륨이나 아니면 기울기나 이런 거는 큰 의미는 없고 1번, 2번, 5번이 일단 성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추세 파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 4시간 봉으로 와서 만약에 현재 나온 파동이 조정파가 멈추고 임펄스로 급등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때부터는 관점을 바꿔야겠지만 아직 그럴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마지막 시나리오는 아직 전체적인 조정 파동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 고점부터 내려오는 파동 W, X에서 Y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가능성도 남아있죠. Y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Y가 물론 뭐 삼각수렴을 이어나갈 수도 있지만 최악의 시나리오에는 Y 파동이 이렇게 A, B, C 플랫 형태로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만약 이렇게 된다면 지금 나오는 조정에서 뭐 ABC가 나올 수도 있고 혹은 ABC가 이렇게 짧게 끝났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큰 하방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파동인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시나리오가 3개인데 3개 중에서 추세로 갈 수 있는 파동은 딱 하나다. 하지만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조정을 어느 정도 멈추고 이렇게 강한 추세가 위로 발산이 된다면 그때는 관점을 바꾸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오히려 이렇게 ABC로 반등을 했을 때 또 중요한 쇼타점을 잡아서 저는 하방을 볼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올라가는 파형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올라가는 파동의 세기를 보면 분명히 힌트를 줄 거예요. 파형과 힘의 세기를 보면서 내가 되돌림에 숏을 잡을 것인지 추세가 터졌다고 생각하고 롱을 잡을 것인지를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 전까지는 저는 일단 반등의 숏 관점은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가 하는 5분 캔들 매매법은 이런 방향성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중기적인 관점에서 지금은 타점 잡기가 어렵죠. 만약에 이렇게 ABC로 한 파동이 더 올라와 준다면 이 C의 마지막 지점을 타겟팅을 해서 또
또 하모닉이라든가 여러 가지 근거와 캔들을 종합해서 쇼타점을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텔레그램에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셔야겠죠.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 파동의 세기를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